예, 인문예술 12강입니다. 인문예술 12강.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은 1000명을 양도받은 의뢰인 동시에 양도받는 의뢰인 동시에 그 즉위를 하게 되면 그죠. 1000명을 받는다. 의뢰인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당하다는 얘기지. 그죠? 내가 왕이 되는 게 그죠. 정당하다. 그걸 확보하고 백성의 이제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었다. 왕위 계승할 때 또 이상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왕위를 계승할 때 이상적 가치가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이다. 왕위를 계승할 때 그런 가치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권 계승 방식은 선양이라는 형태였다. 선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교 우리나라 말고 그러니까 조선 그 당시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 동아시아 국가들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 이제 선양이라는 형태인데 선양. 이는 유교 정치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요순 시대, 요나라, 순나라, 그죠? 그때 이제 나타난 또 왕위 계승 방식으로 옛날에는 이제 그 중국 아주 고대 요나라, 순나라, 요순 시대 그때 이제 왕위를 어떻게 계승할 건가? 아니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죠? 그런 시대의 왕위 계승 방식이었다. 요순 시대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족으로 막 살다가 아니면 조금하게 원시 고대 아주 그냥 원시적으로 살다가 그래도 왕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네가 왕해라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죠? 맨 처음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을 거니까. 그런 방식에서는 혈연 같은 거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왕권이 좀 강화되고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겠지, 그죠?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한다. 그런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너 왕해도 되겠네. 왕위를 이제 주겠다. 너 왕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 왕권이 약할 때, 그죠? 선양, 그게 이제 선양이다. 선양에서 주관하는 왕의 자격은 누가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아야 될 건가? 덕과 공정성으로 지각된다. 덕과 공정성. 덕은 공손, 겸양, 효도 등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이런 개인적 덕성도 물론이고 공공적으로 공공성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백성의 화목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공공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가지고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왕이 하늘과 소통한다, 그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이 하늘과 소통하게 된다. 통로다, 왕은. 그런 점에서 이제 왕권의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얻어가지고 저 사람 왕 할만하네 이렇게 되면 소통할 만하다. 우리 국민의 대표로 해가지고, 그죠? 백성들의 대표로 해가지고 하늘에 이제 하늘에 하늘로 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왕권이. 국가는 왕의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왕의 어떤 개인적인 소유물, 국가가 이제 왕거 이런 게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다스리려야 했고, 그치? 왕 개인 거 아니야, 그죠? 왕 개인 게 아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이제 다스려야 했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덕이 있어야지만 이제 왕이 된다. 왕위에 올라야 이제 정당성이 부여된다. 이렇게 본 거지.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공공성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심이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죠? 공공성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왕이 되면. 그러면 그 백성들, 아주 다수의 백성들이 그 왕을 따를 거니까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그 사람이 민심이 아주 약해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공공성이 줄어드는 게 있죠, 그죠?
이를 통해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선양에 담긴 생각이었다.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죠?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이 이제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화목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선양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였지. 그게 이제 이상적인 어떤 그 왕의 어떤 어떤 왕위 계승 방식이다. 그게 이제 선양이다. 이게 이제 그 유교 시대에 이제 생각했던 유교 국가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다.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에 담으려 했고, 실제로는 그 이렇게 막 네가 왕해라, 네가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이니까 왕해라 이렇게 하진 않았죠. 조선시대 때 그렇게 하지 못. 그러니까 고려도 마찬가지고, 뭐 신라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왕을 함부로 막 왕권을 주지 않죠.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선양에 담긴 가치를 계속 이제 담으려 했다. 담으려 했다.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인 정도전은 군주의 지위에 도덕성에 기초할 때만 지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선 만들 때 이제 그 정도전이 이제 설계를 했죠. 조선을. 그때 이제 그 군주의 지위라는 게 있던 뭐 도덕성에 기초해야 된다. 도덕성이 낮은 사람은 군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도덕성이 낮은 사람이 군주가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뭐 정변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뒤집힌다. 조선은 혈통에 따라 적장자 계승을 우선시하였고 그게 기본적이죠. 적장자 계승. 근데 실제로 이제 선양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기 아들에게 준 거지. 하지만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통치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왕이 계속 이제 물려주지만 적장자 계승을 승계를 하지만 도덕성을 계속 중시하죠. 그래서 계속 물어뜯는 거지. 그 신하들이 계속 이제 신권이 왕권을 계속 견제를 하는 겁니다. 도덕성 중시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후계자는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덕을 이어받아야 된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일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다. 뭐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이렇게 덕을 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 따라서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였다.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돼야 된다. 이건 이제 그 제도화자 어떻게 해든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선의 즉위식은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 그러니까 뭐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죽기 전에 말을 남기겠지. 누가 왕이 되라.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도장인 대보를 받고 어자에 오른 의식. 그러니까 이제 선왕의 유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어자에 오르는 그런 어떤 행사, 그죠? 그런 의식. 그 다음에 즉위사실을 온 나라에 구하는 교서를 반포. 그런 행사. 그런 일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의 즉위식은 총 3가지네요. 일단 선왕의 어떤 명령이나 유언, 그 다음에 도장 받아서 왕 되는 사람이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어자에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즉위사실을 반포. 요 3가지 형식이네. 즉위하는 상황에 따라 절차상의 이제 세부적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게 뭐 다 따를 수도 있고, 그죠? 조선의 즉위식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뭐 거기 어떤 게 생각될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기본적으로 선양에 담고 있는 어떤 유교적 가치관, 요걸 조금 덕을 이어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구현하는 게 목적이었다. 조선도 그랬다. 그러니까 뭐 일문단에서는 이제 그 유교 국가에서 이제 그 이런 요순 시대의 어떤 그 이상적인 형태로 이제 왕위 세습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고, 이건 조선 시대는 실제로 이제 선양은 없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일문단에서 이제 선양이 최고다, 선양이 최고의 어떤 왕위 세습 방식이다, 이상적인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상과 현실이 또 다르죠. 조선 시대 현실은 선양을 하지 않고 왕위를 이제 그 적장가에게 승계를 했는데. 약간 형식이 좀 달랐다. 형식이 달랐지만 어떤 뭐 선양의 어떤 그 정신을 좀 담으려고 노력했다.
총 이제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왕위 계승했느냐? 총 세 가지: 수선, 사위, 반정. 총 세 가지가 있네. 요 세 가지를 설명하면 끝이겠네요. 봅시다.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에는 이제 수선, 사위, 반정이 있었다. 수선은 뭐냐? 그러면 수선. 선왕이 생전에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다. 살아 있는데 왕권을 준 거네. 그죠? 주는 거였다. 수선. 혈통 내에서의 왕권 이동이었지만 혈통 내다. 그죠? 뭐 자기 아들이거나 뭐 자기 동생이거나, 그죠? 아니면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아니면 손자까지, 그죠? 어쨌든 다 혈통 낸 거지. 왕이동이었지만 혈통 내에서의 왕권 이동이었지만 통치자로서의 최고의 자질인 덕을 기반으로 한 계승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근데 뭐 그렇게 왕권을 넘겨주는 그 사람한테 주는 이유가 뭐냐? 덕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죠? 겉으로는 그렇지. 속으로는 뭔지 몰라도, 그죠? 강조됐고, 이전 왕이 다음 왕에게 직접 왕위를 물려준다는 점에서 이제 선영과 좀 유사한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근데 뭐 선영 같은 경우에는 뭐 혈통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다 주는 거고, 근데 그 수선은 그냥 자기 혈통 내에서만 주는 거다. 그죠? 유사하지만 뭐 그렇다. 수선할 때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선왕이 후계자에게 대보를 전하면 후계자는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맨 처음에 겉으로 좀 이런 형식이 중요하니까 맨 처음에 사양 거절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되나요? 그죠? 글을 올리고 대보를 다시 왕에게 또 선왕에게 바쳐.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죠? 이렇게 주면 겸양, 이 대단하네. 응? 그죠? 겸양을 가지고 있네. 이런 태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러한 절차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죠? 이는 후계자의 덕을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행위로, 후계자가 참 덕이 있네. 왕을 달랑 바로 탁 받지 않고 몇 번 거절하네. 예. 후계자가 혈통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천명을 받고 왕이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덕이 있는 사람이네, 요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후계자의 덕을 강조하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왕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왕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왕의 정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덕이 강조되면서 그 사람 괜찮겠네, 왕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후 신하들의 이제 경하가 축하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경하들이 옵니다, 뭐 이런 거죠. 경하나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 신하들이 이제 교서를 막 반포하는 거야. 국민에게 반포하겠죠. 그죠? 의식은 이제 새 왕의 등극을 백성과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로 이제 거행되었고, 새로운 왕은 덕에 기반한 어진 정치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책임감을 드러내는 등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려고 했다. 덕은 책임감 드러내고 이제 막 어진 정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 이런 게 일반적인 어떤 수선 방식이었고, 사위는 뭐냐? 사위. 이제 일반적인 방식 가장 많이 한 거겠죠. 대부분 이제 왕이 죽고 살아 있을 때 왕권 안 주죠, 그죠? 그 괜히 뒷방 늙은이 돼가지고 막 구박당하고 그럴 거 아니야. 죽기 전까지 이제 왕을 꽉 왕권을 쥐고 있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죠? 넘겨주는 거지. 사위는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후계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었다. 후계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이제 왕위 계승은 사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런 식이었지, 그죠? 즉위식의 절차에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그렇지? 요거 일반적으로 아까 그 조선 즉위식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었죠, 그죠? 선왕의 어떤 명령이나 유언 같은 거 남기고 이제 도장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포하고, 그죠? 요 세 가지 방식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선왕의 죽음이라는 어떤 특수한 이렇게 새로운 절차가 하나 더 있네. 초상을 지내야 되니까, 그죠?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수선은 즉위식이 이 궁궐의 전에서 행해지지만, 그러니까 수선 같은 경우에는 왕이 왕권을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전에서 할 거고, 사위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거 다 이제 문, 문, 그죠? 문에서 이제 행해졌다.
이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하며 차마 왕위에 나아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왕의 죽음을 애통하고, 그죠? 차마 왕위에 나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 후계자가 이제 겉으로는, 속으로는 좋아할지라도, 겉으로는, 막 애통해. 내가 돌아가셔가지고 막, 마음이 아프네요. 이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이제 전해서 편하게 치를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겉보기, 보여주기 식으로. 선왕에 대한 효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왕의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의식인 국상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즉위식 자체가 이제 국상에 포함되는 거야. 즉위식이 먼저가 아니라 국상이 먼저고 초상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즉위식에 따라 붙는 거지. 그죠? 부차적인 거다. 즉위식은. 또 새로운 왕은 왕위 계승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왕이 될 거진 뻔하니까 그냥 뭐 거기에 난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왕의 막 선왕의 죽음을 막 추모하고 내가 효를 다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겉보기 이런 걸 자꾸 이제 굉장히 중시했죠. 먼저 상복 입는 의식을 이제 거행한 후에 상복 입는 게 초상이니까 그죠? 거행한 후에 이제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상복 입고 초상 지내고 그다음 이제 일반 복장 왕 옷 입고 그런 게 아니라 막 그죠? 일반 복장을 입은 방식으로 즉위식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국상이 먼저다. 국상이 먼저, 초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즉위식이 따라오는 거다. 이래 보는 거다. 이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보여준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했다. 후계자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왕은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되고, 덕의 계승자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결국 이제 그 혈통의 계승자니까 뭐 당연히 뭐 내가 받아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덕을 이어받을 만한 그럴 만하다. 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구나. 이래 보는 것이. 요게 이제 그 사위였다. 사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반정. 뒤집어 엎는 거죠. 난세를 바로잡아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뒤집어 엎는다. 그래갖고 정으로 돌아간다. 군사를 일으켜서 기존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법이었다. 반정은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이 아니라 뭐 실제로는 그렇죠. 역성혁명이 기존 혈통에서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혈통에서 왕을 세우는데 이게 그 왕이 반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키고 난 뒤에 욕먹기 싫으니까 그죠. 왕의 혈족 중에 뭐 셋째 아들의 아니면 셋째 아들의 셋째 아들의 아들, 응? 아니면 아니면 어떤 조카의 이런 식으로 그 혈족 내에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일으킨 겁니까? 신하들이 일으킨 거죠. 신하들이 일으키고 이제 그 왕을 세우는 거죠. 힘없는 왕을 세우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역성혁명, 실제로 역성혁명이죠. 그 반정은 그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이 아니라 기존 혈통 중에서 새로운 왕을 내세우는 형태로 그러니까 형태는 그렇지, 형식은 그렇지. 기존의 어떤 그 왕족 중에서 한 명을 골라가지고 이제 세우는 건데 그걸 누가 고르냐고.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킨 신하들이 고르는 거지, 그죠? 혁명이죠, 그죠? 새로운 왕을 정할 때는 무엇보다도 왕의 유독함을 강조하는데 누가 덕이 많냐 이렇게 고르는 거지. 근데 겉으로는 누가 덕이 많냐를 고르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유약한 힘없는 우리 말 잘 듣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죠? 왕의 유독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반정의 명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왕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덕이 높다라고 막 하는 거, 광고를 하는 건데 선전선동을 하는 건데 실제로 왕이 그 사람이 덕이 높은지 낮은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 말 들으면 덕이 높다는 건가? 그죠?
그냥 이게 뭐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죠? 또한 무력을 사용한 것이 권력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왕이 덕이 모자라서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 쫓겨난 왕이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지어가지고 막 욕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니까. 반정은 임금의 유언이나 명령을 통해 선왕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선왕이 쫓겨나니까 뭐 의사가 있나? 그죠? 그 사람 말을 안 듣지, 선왕 말을. 그죠? 실제로는 신하들에 의해 새로운 왕이 추대되지만, 좀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말은 지금 겉으로 말하기로는 덕이 많으니까 기존 왕이 덕이 없어가지고 쫓아내고 덕이 많은 사람을 임금시키자, 왕을 시키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신하들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추대되었죠. 그죠? 이놈들이 반정 일으킨 놈들이잖아요. 유교 질서상 신하들이 왕을 세웠다고 할 수 없었다. 그렇죠? 실제로는 신하들이 왕을 세웠지만 추대했지만 유교 질서상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왕 세우는 거는 유교 질서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대비의 승인을 받는 형식. 그러니까 대비가 뭡니까? 기존 왕의 엄마겠죠. 그죠? 기존 왕의 엄마.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왕보다는 그 왕의 와이프, 그렇죠? 왕비가 나이가 어리죠.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얘기지. 왕이 돌아가신 후에도 대비는 일반적으로 오래 삽니다. 왜냐면 어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서 이제 승인을 받는 거지. 그래갖고 그 사람 저 왕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왕 시키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승인을 받는다. 뭐 대비가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로 신하들이 이제 왕도 끌어내리는 놈들인데 뭐 대비 하나 협박 못 하겠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해가지고 그래 뭐 그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대비가 선왕의 부덕함을 표현하게 하고 신하들이 세운 왕을 허락하게 하며 정당성을 추구한다. 반정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즉위식은 간단하게 진행되었고, 그치? 반정은 급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뒤집히죠. 기존의 충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겠지. 밀란도 발생할 거고, 그죠? 각 전국에 퍼져 있는 그 왕의 어떤 명령으로 왕이 뽑아가지고 지방에 보냈잖아요. 뭐 경상도든 어떤 위쪽에 평안도든 뭐 그런 식으로 보내놨을 거 아니야. 그 관리들을 보내놨을 거 아니야. 걔들이 반발을 하겠지. 그러니까 빨리 끝내, 빨리 급박하게 이루어져. 경우가 많았으므로 즉위식은 간단하게 진행되었고, 즉위 후 내리는 교서에서는 폐위된 왕이 패정을 고발한다. 막 욕하는 거지. 그냥 그 왕에 대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막 욕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조금 그래가지고 좀 유튜브로 막 이렇게 좀 그 거짓말이다 이런 거 좀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뭐 알려주는 대로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고발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니까 반정이 정당하다. 그런 걸 계속 이제 광고 선전을 하는 거지. 조선시대 때 인조 반정이 있었죠. 그죠? 인조 반정.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 반정이 있었다. 뒤쪽은 나중에 또 뭐 철종 뭐 이런 거. 일단 뭐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